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어제 한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오사카 담판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한미 정상이 내일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오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장면,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게 될 텐데 가장 기대되는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대되고 관심을 받는 부분은 이제 그 판문점에 방문을 해서 DMZ 가서, 그 DMZ 가서 예. 이제 JSA 가서 이제 4.27 판문점 선언 그 회담이 열린 것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그 북에 던질 것인가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그 화면으로 봤을 때 가장 감동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예, 정치적으로 상징성을 주시는 그 장면은 그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재개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겠지만 그 상징성 자체가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그 보여줬던 예. 판문점을 방문했지만 그래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갖다가 비난했던 측면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할 것이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이 많이 집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아니라 4.27 선언지를 찾는 거에 역시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확실하진 않지만요. 네, 그렇죠. 아마 어느 곳을 갈지는 이제 확실히 돼봐야 알겠지만 예. 나올 메시지 자체가 이제 다른 결이죠. 깜짝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 가서 이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워버리겠다는 류의 메시지가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격적인 메시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깜짝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상 그런 공격적 메시지보다 평화적 메시지가 발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이제 4.27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예. 그리고 화살머리 곳이나 이제 미군 유해 발굴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평화의 지대로 조금씩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1년 네. 사이에 그 지역에서 직접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예. 그리고 시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갔을 때 우리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재계 총수들도 만난다고 하는데 예. 그러고 나서 직접 가면은 미국 시간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토요일 날 저녁 때 프라임 타임이죠. 네. 네, 생중계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녁에 한 8시에서 10시, 11시 사이에. 제일 좋은 시간대죠. 그렇죠. 그 시간에 판문점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만큼 선거 준비를 위해서 가장 좋은 모습은 없겠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지난번 방문 때는 어느 정도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각인을 시켜주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해야겠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께서 최근에 예. 이제 그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 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가 어느 부분에 될 것인가가 향후 이제 북미 대화에 초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상태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이제 영변 그 핵단지의 예, 완전 폐기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상응 조치로서 이제 대북 제재 부분 완화라든지 예. 남북 경협 제재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을 띄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하노이 이후에 다시 북미 대화를 재개시키는 그러니까 리스타팅 포인트로 그 부분을 상정하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그 동의라든지 협력,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 육성으로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비핵화 방법론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 예. 그리고 어떤 성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강인하고 노력해 봅시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가장 그 집중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또 어떤 메시지를 가장 중시할지도 궁금한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비건 대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싱가포르 선언의 동시적 병행적인 진전을 위해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2월 말부터 6월 말 현재까지 보면은 미국이 이 얘기를 한 적은 있죠. 과거에 예. 비건 대표도 1월 말에 이제 스탠퍼드에서 얘기를 했는데 1월 말에 이 강연을 하고 한 달 뒤에는 정반대의 이제 합의 결과가 나온 거죠. 선 비핵화, 영변 예.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압박을 해서 하노이 노딜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한 언급이 한 4개월 넘게 가다가 예. 지금은 다시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동시적 병행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 비핵화라기보다도 같이 이제 가는 네. 쪽으로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이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이제 문제이겠죠. 1월 달에도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2월 말 하노이 회담을 준비하다가 당했다라고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미국의 입장 변화 이게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셈법이 바뀐 거라고 북한이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전에 1월에서 2월 달 가는 그 상황처럼 미국의 그 선 비핵화라고 하는 그 근본적 입장이 안 변했다고 판단을 할 건지.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 미국은 지금 다시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북한도 지금 보조를 좀 맞춰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압박성 발언들도 북한을 좀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다른 형식으로 북한도 좀 발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정근 국장의 담화도 굉장히 강한 어조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대화 준비하면 우리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제대로가 뭔지를 지금 서로 간접 대화만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실무 협상이 빨리 열려야 하는 이유인데 간접 대화 말고 이제 실무 협상 대표들끼리 만나서 진짜 그럼 준비할 건지 우리가 상반기는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흘려보냈는데 네. 지금부터 진짜 할 게 뭔지를 실무 협상이 좀 빨리 열려야 하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노이 회담 결렬의 이유가 북한이 내줄 건 영변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한 건 영변 플러스 알파였다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진전이 더 되고 있는 건지 분위기를 좀 어떻게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거고요. 예.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된 성과라고 본다면 북미 양쪽이 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줄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어떻게 본다면 원하는 걸 얻었고 예. 하노이에서 그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북미가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더 한 발 나아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가지고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어디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영변까지는 북한이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하노이에 와서 결정이 됐잖아요. 완전한 예. 포기가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베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미국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미 간에 논의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북미 간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것이지 거기에서 진전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예, 진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다시 재출발의 그 신호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영변을 얘기하고 미니멈은 있는 거고. 영변이고. 그렇죠. 미니멈 영변이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북미 간에 주고받아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를 북한이 받을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엔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양보를 가지고 미국이 어떠한 상호주사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지 뭐 지금 상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두 분이 일치해 주신 게 지금 DMZ를 가서 뭘 하든 어쨌든 판문점에 가서 뭔가를 하든 굉장히 미국 내부 정치적으로는 활용할 거리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조금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옴으로써 얻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 한국 지역에 한반도 지역에 있잖아요. 예. 그것 자체가 일단은 그냥 극한 카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굳이 찾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뭐 어쨌든 한국을 걸쳐서 가는 거지 북한 쪽으로 내려올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거 자체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중에 특수성이죠. 당사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자원인 것이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살리는 거고 지금 형국에서 사실 한국 외교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야 하는 거죠. 왜냐면은 가장 특수관계의 카운터파트인 북한이 지금 손뼉이 맞지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뭐 절대 우리를 통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이제, 얘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우리하고 대화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를 굳이 또 구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권정근 국장의 메시지도 미국 담당 국장의 메시지고 미국을 예. 향한 메시지에 그 끝에 양념으로 대단 메시지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통전부장 명의로 나왔다든지 진짜로 뭐 우리랑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색을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예. 또 안에서 또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인민들이 볼 수 있는 거에 알린 게 아니라 대외 매체로만 좀 알렸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게 북한의 이제 주요 목표인 것이죠. 직접 미국과 이제 회담을 할 테니 그게 이제 주요한 목적이고 또 하나 한국말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으니까 예. 미국도 똑바로 계산해서 그 말한 대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사람 내보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이제 국장 명의로 내보낸 거고. 아, 우리 입장에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또 정상 김정은 위원장은 또 시진핑 주석 통해서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용의는 또 밝히고. 예. 이게 그래서요. 전형적인 이게 양동 전술이거든요. 늘 패턴적으로 보여왔던. 해왔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은 좀 인내심을 이게 갖고. 조금 화나고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 미국 국장의 발언과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의 온도 차이, 좀 양동 작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정말로 북한이 정말로 진지하게 남한과의 어떤 남한의 역할을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 이렇게 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기가 있다. 예.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최고 지도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전제를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낮은 수준에서 남한의 어떤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전히 한국의 역할은 필요한데 북한이 원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불만을 표시한 거고요. 예. 그리고서 앞으로 이제 남한이 북한이 원하는 만큼 따라와 줘야지만 북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체적 역할을 해달라 이런 수준의 어떤 양동 작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은 중요할 거라 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앵커에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DMZ나 JS나 방문을 해가지고 평화 메시지를 던지는 네. 이것 자체로서 우리 정부가 문정부가 가질 수 있는 외교적인 성과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 공조,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예. 한국이 미국보다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다시 우리 한국에서 열려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공고하다. 그리고 한국 측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하나의 큰 성과가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어떤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북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좀 교착 국면에 있던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 정부가 추구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활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외교 성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만나오시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것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예. 뭐 북미 간에 대화를 할 테니까 한국은 끼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크레딧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렇게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거를 여태까지 한미 간의 공조가 있는데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면서 북한의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남북 정상 특사가 올라가든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거를 또 동력을 해서 북미 실무 협상과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계기 마련되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판에 선명한 플레이어를 자처한 중국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하셨던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변함이 없다라고 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한국과 화해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걸 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또 확인을 해줬죠. 네. 이제 말을 전해주는 형식이긴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까지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남북 대화가 지금 잠시 이제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틈에 이제 또 중국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중국 정상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았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경우죠. 남북 정상이 계속 이제 만났던 네. 경우에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약간 좀 대화가 동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의 힘이라고 하는 게 남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렛대가 예. 이제 이게 잠깐 이제라도 작동이 안 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입지가 커지면은 반대로 우리 입지가 좁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중국이 역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역할을 분명히 저희가 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지워지지 그거를 않죠. 그러면 그 되는 거 아닌 예.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경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남북미로 간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에서 그 벗어나고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은 예. 뭐 그걸 중국 측의 바람이고요. 그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더 해줘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예. 남북미 중심으로 가고 있고 한미 간의 공조는 물새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과 그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예. 어떤 그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남북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또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게도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우리한테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어제 회담에서 이 사드 얘기 꺼냈을 때 사실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전 굉장히 기가 막힌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또 안보 예. 관심상 안보 불안 요소 우려 상황이죠. 그걸 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2017년도에 사실 봉합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갑자기 또 꺼내서 지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네, 그래서 봉합했다고 하는데 꺼내서 우리는 또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잘 하셨다고 봐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입장은 이제 북한의 이제 핵무기에 대한 예. 우리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이 자꾸 사드 얘기하는 건 사드가 그러니까 지금 작동되는 범위가 사실은 일본에서 작동되는 레이더와 무기 체계 범위에 그보다 작은 거고 일본에서 작동되는 더 무기 체계 광범위 레이더로 아니에요? 이미 중국은 다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드 얘기를 꺼내는 건 분명히 이제 중국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요소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사드 얘기를 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도 또 그렇죠? 내가 너네 입을 좀 대신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 북한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다목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북한 비핵화를 되면 사드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얘기하는 것, 뭐 그렇게 지금 양 정상이 이 얘기한 것 정도는 그냥 적절한 수준에 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이 사실 내일 있을 미줄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무역 갈등이 봉합이 돼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정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내일 그 미중 정상회담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그 무역 협상의 그 핵심이 어떤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그 무역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확실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그렇지만 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미국 측, 중국 측 언론에서 다 나온 것처럼 그래도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양측이 추가 관세라든지 보복 조치를 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는 좀 유예를 두고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경제 또 통상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강제 기술 이전, 그다음에 그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입법을 통해서 바꿔라 이렇게 강력하게 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요할 거고 중국 국내적으로도 이제 뭐 그걸 명분을 갖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내년 재선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통한 그 어떤 농민들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아프죠,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내년에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사실 장기화되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올해 말까지는 얻고 싶은 게 미국 측 입장일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또 그 분쟁이 있을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악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은 웃으면서 악수를 해도 그걸 바라보는 전 세계 수많은 정상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유는 역시 각자 내 편을 들어라라고 지금 특히 반화웨이 전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참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답은 없고 방향을 정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예.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잘 될 것 같다, 이익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하기 굉장히 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하는데 예. 이게 과거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우리 왜 흔히 얘기하는 게 광해군의 뭐 중립외교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게 더 안 좋을 그렇죠. 그 옛날에 교통통신이 안 될 때 장군 멀리 보내놓고 이제 알아서 잘 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됐는데 그런 중립외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어쨌든 선택을 좀 강요받고 있는데 강요받는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려고 하는 좀 접근들이지 않습니까? 틈새에서. 예. 이제 그게 이제 남북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비핵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이 한다면 그걸 동북아에서 마다할 날은 또 없을 거거든요. 예.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카드들 틈새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그런 시도들이 지금 좀 빠르게 좀 돌입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